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피처링 에미넴인가? 왜 자꾸 헷갈리지? 네.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천어 중앙일보 논소리원 박성태 사랑과 사연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 분이 또 워낙 또 취재력이 좋으시고 예? 전현직 다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재를 여기 좋으시고 정보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맞게 탈탈탈 털어드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늘 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크시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원론적이지만 재미없는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좋아요 누르면 이걸로 되죠. 한 방에. 많이 잘 아시네. 네. 좋아요 누르면 이걸로 됩니다. 한 방에 만회. 지금 오늘은 저 부제가 이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헌재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뭐 인용, 뭐 기각, 각하 뭐 이것도 요거지만 원래는 좀 빨리 날 수도 있을 거다. 더군다나 2명의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에 이제 그만두니까 뭐 그 전에는 무조건 할 것 같고 뭐 예전 전례와 비춰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나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일 지정 안 한 거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왠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사실은 오늘 중에 변호인단한테는 노티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도 알려지겠죠. 예. 근데 지금 아직 뭐 출근을 안 했겠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를 한 저녁대로 연장 방송을 하든지 왜냐하면 저녁 때까지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한 4-5시까지 노티스가 안 오면 아 금주는 텄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죠. 오늘 중에 노티스가 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헌재에서 뭔가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얘기 들었어. 뭐 지금 뭐 밭글도 그냥 뭐 매일 그냥 10개씩 날아다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래. 요런 거 하는 겁니다. 예. 다들 아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저 정통하신 김준일 평론가. 전혀 정통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많은 뭐 속칭 찌라시와 받은 글과 뭐 이런 정세 분석과 이런 거를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 다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게 정리하면 김준일이지. 4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왜 가설. 이렇게 늦어지나. 첫 번째가 인용 기각 경론설이 있습니다. 인용 그러니까 기각 경론설. 재판관들끼리 이거는 인용이다 기각이다 막 경론을 벌이고 있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6대2로 갈렸다 뭐 5대3으로 갈렸다 이게 근데 이게 다만 조금 이게 보수 이제 친윤 진영에서 요 주장을 많이 채택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 평이 과정이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내가 인용이요 내가 기각이요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에 가가지고 이제 평결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약간의 희망 섞이고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아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 가닥을 잡아주고 해서 요 인용 기각 경론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 채택 이견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이제 헌재에서 밝혔잖아요. 예를 들면 피신 조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이 하나를 꼼꼼하게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깐깐하게 그러면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거는 해야죠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논쟁이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탄핵 순서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지금 총 13건이 이제 가결이 됐고 그중에 8건이 끝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조조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 두 분은 그렇고 특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동시에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이견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력해진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2심 이후설입니다. 이재명 2심 2후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 다 연결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이거를 기각하기에는 너무 본인의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커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해줄 수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거를 약간 시간을 지연하거나 꼼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최대한 이재명 2심과 공직선거법 2심과 탄핵 심판 선고를 붙이거나 그 이후로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게 조금 최근에 얘기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안 나고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 날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관되게 이거는 초기부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현실적으로 조금 분위기나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모르지만은 저는 다음 주 후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정리. 김준일 피셜, 인용 기각 경론설, 증거 탈색 이견설, 탄핵 순서 정리설, 이재명 2심 이후설 있습니다. 박성태 실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예. 국내 이쪽 네트워크에 아주 탁월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5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분 잘 언제 선고될지 몰라요. 몰라요? 제가 계속 확인하는데 그리고 또 한 분 국내 정보를 다루는 팀들이 있잖아요. 예.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보를 안 다루니까 빼고 예. 국내 정보를 다루는 여러 팀 중에서도 예. 아주 상급 팀 소속된 분 이분도 언제 선고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언제 선고될지 나오는 밭들은 다 정말 말 그대로 쥐라시다. 예. 그리고 밭은 저도 돌려봤더니 저한테 15분 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확한 것이 많고 예.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전제는 언제 선고될지는 현재로선 오늘 이 시간으로선 아무도 모른다가 맞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요거는 이제 제 판단이 하나가 있고 예. 그거는 탄핵 기각이냐 인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할 때 이건 기각돼야 돼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 사실관계를 가지고만 이게 증거 채택이 맞고 이게 헌법이냐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홍장원 메모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증거 채택이 되냐 마냐 이런 걸로 논쟁을 할 수 있죠. 예. 또는 정치인 체포가 있어요.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재판관이 예.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각이냐 아니에요. 여러 사유 중에 하나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뭐 법률 위반이 돼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너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이 기각을 주장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서 모르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건 제 판단이라고 한 거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탄핵 인용은 아주 명징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근데 하고 왜 있고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 늦어지는 거는 예. 지금 여러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빨리 해야 된다는 힘이 있겠죠. 왜? 내부에 8명 그렇죠. 중에서? 국정 공백이 심하고 공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힘이 있을 것이고 예. 문영배 대행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론 분열이 워낙 크고 또 예. 거리의 구구의 목소리가 워낙 흠결, 논쟁, 절차 이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정문 자체에 조그만한 쟁점거리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좀 제가 알기로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차나 증거 기록을 상당히 많이 따진다고 그러고 요건 이제 제가 들어보면 전에서 상당히 정통한 소식통에서 들으면 한 몇 분이 그걸 많이 따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기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사실관계 들어 확정이나 정치인 이런 체포가 것도. 그건 제 추정인데 정치인 예. 체포다. 실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인 체포하려는 시도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가지고 논쟁이 붙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국회 봉쇄나 선관위에 간 거는 이건 대통령이 명확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선관위 들어간 거 내가 지시했다.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의 피해자 신문 줘서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예. 이거를 다 증거로 썼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인사들은 이거 쓰면 안 된다. 예. 아시겠지만 형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에서 한 얘기만 증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재판장에서 심판장에서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만 쓰자.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거 써도 안 되냐?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다툼이 있고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쟁점을 나눴잖아요. 5갈래로 나눴었는데 여기에 알겠습니다. 그럼 앞부분하고 하고 계속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 예상?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80%는 이번 주 안에 될 거다, 금요일 될 거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건 저도 뭐 툭 터놓고 얘기하면 헌재를 압박하는 바로는 진위가 의심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국민들 간절한 소망을 실제로 담아서 언제 할 것 같아요? 그거만. 저는 지금 반반이라고 봐요. 예. 네. 그래요? 이번 주 넘어갈 수도 있다. 아, 예. 어제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만났는데 저도 약간 설득됐어요. 근데 또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강찬호 위원은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을 말씀하셨는데
네,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아직도 탄핵 인용과 기각이 좀 맞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른바 5대 3이니 4대 4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맞서고 있고 다만 지금 좀 전 박성태 의원이 잘 얘기했는데 뭐 대놓고 난 지금 기각이야 넌 인용이냐 그럼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 논리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기각이구나. 아 이 서로 사람은 알겠지. 마음이 다 이제 다 선수들이니까.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만약에 딱 보니까 문영배 재판장이 저 표정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인용이네. 이 사람은 기각이네. 이제 해갖고 6표가 넘어가면 최소한 6표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빨리 파면을 선고하라예요. 빨리 파면을 선고하라. 늦게 파면도 안 돼. 빨리 그렇죠. 파면. 빨리 파면을 선고하라요. 그러니까 선고는 무조건 파면이어야 되고 시점은 빨라야 돼. 이 두 가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파면 쪽, 인용 쪽이 6표가 안 됐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확신이 안 서서 편결에 못 붙인다. 6표라고 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측면 지원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마은혁 그 임명을 이게 좀 진폭이 세잖아요. 어떨 때는 마은혁 임명하러 막 했다가 좀 들어갔다가 또 다시 막 나왔다가 하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또 굉장히 이게 도수가 높아졌잖아요. 그거 좀 이따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은혁 이제 결국 이제 마은혁이 일종의 지금 헌재 내부의 논란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약간 지표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은혁 운동회 같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밀었다가 좀 뺐다가 밀었다가 이걸 보면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 하면은 다시 지금 6표가 안 되니까 마은혁 어떻게든 넣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또 그다음에 어떤 때는 마은혁에게 쑥 들어가면은 지금 6표로 가고 있나?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데 어저께는 온도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하여간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이 급한 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선거법 재판 그리고 3심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 심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3심 되기 전에 조기 대선이 그냥 치러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속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맨날 하는 말이 빨리 파면을 선고하라는 말에 빨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거 아주 재미있는 그 가설을 제기하셨는데 그 순서설인가요? 순서설 정리설. 지금 다른 탄핵 소추 대상들 정리설인데 그 중에서 역시 핵심은 한덕수 선고입니다. 소추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전에도 여러 번 제기가 됐고 지금 저도 칼럼 써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정족수 논란 있잖아요. 200명이냐 150명이냐. 요게 지금 한덕수 그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탄핵소추 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은 그 자체로 정족수를 묻는 심판이고 본안에도 그 변호사들이 이제 그 한덕수가 5가지 죄를 지었다는데 그 죄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 전에 챕터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주심이 한덕수 주심은 김영두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주심은 정영두 재판관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영두 재판관이 김영두 재판관한테 한덕수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일을 잡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썰 이거는 썰인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 문제가 지금 뜨겁게 헌재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누굴 먼저 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200석 문제, 정족수 문제. 왜냐하면 한덕수를 선고하는 순간 이 정족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족수를 200석으로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딴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큰 거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지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선고가 한덕수 소추가 200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192로 됐다. 그래서 만약 각하하는 경우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소추 자체가 이게 무효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냥 되니까 기각이 아니고 기각이면은 그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걸로 기각이니까 차라리, 그것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한 행동이 다 이제 인정이 되는데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애초에 소추 자체가 이게 불법이었다, 무효였다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부분은 다 논란이 됩니다. 그 이제 법적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재 입장에서는 딴 건 모르겠고 지금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지위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이 두 분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나가거나 직위 정지되면 헌재는 다시 6명 체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덕수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이후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첫 번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면 6인 체제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래서 갑자기 한덕수는 그냥 뭐 죄도 간단한 거 같고 그냥 선고도 그 재판도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갑자기 이걸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에 따르면 김영두 재판관 보고 먼저 네가 잡아라. 그래야지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걸 먼저 하면 예. 반드시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 예.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직후에 한덕수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계선 조한창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재판관 자격이 없었네? 하니까 이런 없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2명이나 참여했네? 예. 윤석열 탄핵 무효. 이렇게 시비가 걸릴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정영식 재판관이 차라리 전공법으로 예. 2명을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지금 수를 쓴다는 겁니다. 요거는 네. 짧게 제가 보론 겸 반론을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각하가 되든 그래가지고 복귀를 한다라고 해서 이 2명의 재판관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에 대해서도 다 그럼 거부권도 무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게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복귀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고건 총리가 그때 거부권을 두 건을 행사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요거는 예. 사실 저희가 법적 코너를 좀 따져볼 건데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찬호 의원의 얘기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그냥 기각이 되면 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한 건 맞았는데 할 수 그렇죠. 있는 그, 건데 예, 예. 심리해 보니까 탄핵 사유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권한대행이 한 행위는 다 유효가 다 되는 유효예요. 건데 네, 그게 고건이 그런 거예요. 정족수 문제로 네. 네. 각하가 애초에, 돼서 네. 국회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돼서 이래버리면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그 한 이유가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여기서 될 이제 수 제가 있는 보론을 또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아주 근데 중간- 요거는요. 아니 이거 하나만 아니, 얘기했습니다. 잠깐 그 부분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거부권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참여한 이런 것들은 일단 용인이 됩니다. 법이론은 어떤 용인이냐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독일법에서 기존의 그런 한 행동들은 야, 너무 용인해 깊게 준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예. 혼란이 너무 크니까 근데 다만 이 선고가 된 이후에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지위가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톱돼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야 어쨌든 일단 뭐- 지금 저 근데 앞서 제가 또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지금 기각 이론이 높기 때문에 예. 확실한 인용 입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빨리 임명해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게 좀 상식적인 추정이잖아요. 예. 이 상식적인 추정의 전제는 민주당이 고급 정보를 가졌을 거라는 전제예요. 예. 그거는 난다 긴다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겠지라는 추정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이나 부장도 했고 그런 거 보면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불안감의 표시다. 불안하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불안하게 불안감은 있는 건 저도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기각이 지금 이어서 정말 이거 너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무조건 임명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좀 강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나 보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정확한 게 표현한다면 많이 불안한가 보군. 요 정도는 아니 가능해요. 근데 왜 불안해요, 근데? 그게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그거는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각이에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각이에 각하 일이다. 뭐 설탕도 풀임 하나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무 근거 없이 한 얘기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찌라시가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면 여권 바로 옆에 있는 야권에서 같이 보잖아요. 설령 진짜 그런가? 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감이 아니,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게 전혀 없다. 불안할 게. 아니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다 쳐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박찬대 원내대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게요. 탄핵만은 막아주세요. 했어요. 했어. 9명이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9명 됐어? 당신 들어와. 야 당신 들어오면 변론 재개하고 다시 해. 그렇잖아요. 다시 자 변론 재개하고 저 공판 절차 갱신 같은 거 해야 돼라고 하면은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파면하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이게- 아우성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때문에 좀 복잡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전에 이게 3월 초만 하더라도 네. 다시 변론 재개를 하더라도 그렇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 2심하고 막 그렇게 붙거나 그거를 도과하지 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딜레마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은혁 딜레마. 임명하라고 예. 그렇게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한 분들 앞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들어갔는데 회피를 한다면 그분들은 머리는 어떻게 되며 음식값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알겠습니다. 근데 듭니다. 요거 하나만 오늘 그 중앙일보 기사 굉장히 재밌게 맞아요, 읽었는데 맞아요. 예, 저도 예. 봤어요. 그 제목이 윤선고 단계 방법 없나 이재명 지도부 한정식 집 소재 미건인데 네. 월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신촌에서 네. 한정식 집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모였는데 여기서 박성태 실장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나와요. 워딩이 뭐냐면은 야,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 제기한다던데 흘러나오는 얘기 없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감의 발로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는 아니, 맞아요. 자 네. 그러면 청취자분이 결론을 내려주셨네. 한재호님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와 헌재 선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알고 싶다면 로또 1등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뭐 헌재 선고일 미리 알면 뭐 하겠어요. 맞아요. 내 재판도 그렇죠.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용산 관저로 한번 가볼게요. 대통령 부부 뭐 하고 있답니까?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보- 관저로 돌아온 다음에 네. 그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어떤 그 말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또 어떤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킨다든지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입을 닫고 있고 그때 중앙일보 기사가 그게 났었어요. 대통령 관저 돌아온 직후에 대통령이 이제 그때 좀 구설수에 오른 게 이제 그 구치소 나오면서 잽을 3번 올리고 폴더 인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앞으로 계속 뭔가 제스처와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아마도 주변에 나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입을 닫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측근이나 참모들이 일부 기자들한테 흘려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입 닫고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입을 닫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재를 뭐 주변에 해보니까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조금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내지 각하라든가 하여간 인용은 되지 않을 쪽으로 조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양쪽 대배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계속 연일 그냥 이제 어떤 식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발언들도 하고 막 현재 압박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있는 데가 있나 보지. 뭔가 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보고 있나 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주변에서 좀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은 뭐 아는 분들은 아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식사 후에 산보하는 겁니다. 그래요? 산보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산책을 한 10대지 20 아마 그 이제 옥중에 있었을 때 가장 가깝한 게 식사 후에 산책을 할 수 없는 거. 그게 가장 가깝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용산 관저 내부라든가 이런 데를 산책하면서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앞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앙일보 기사도 봤지만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없다가 답이라는 거잖아요. 김준일 평론가 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불안한데 정도라는 거잖아요. 박성태 실장 얘기에 따르면.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한 자신감과 그 나름의 뭐 구체적인 건데 예를 들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세훈 시장 기각둘 탄핵 설탕둘 프리마나 기각둘 각하 하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김대식 원내 각설탕 들어가요. 김대식 원내 대변인도 네. 기각 아니면 각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 확실해. 상황 끝났어. 뭐 장동혁 의원도 인용했을 거면 벌써 벌써 선고일 잡았지. 뭔가 기각 아니면 각하야.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냥 저는 정보망으로 보면은 솔직히 민주당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얘기는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광고 듣고 3부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과연 헌재에 소스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빨대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강천호 의원 2부에서 이야기하시다 마셨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지금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야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신속히 파면하라. 요 얘기만 신속히 파면 선고하라. 네,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상황이 이런 겁니다. 주로 기각둘 탄핵 각하 하나 예상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 확실합니다. 인용 쓸 거면 진작 썼지. 기각이나 각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은 가장 큰 정보는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거 자체가 그게 우선 정보야? 제일 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지금 박성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야당이 놀라가지고 불안해한다지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160석짜리밖에 108석인가요? 밖에 안 되는 당 항상 지금 민주당이 무시를 해왔는데 예. 국민의힘의 어떤 가스라이팅에 민주당이 넘어갈 거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보지 않을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한 국민의힘도 대로 정보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없는 데 그냥 막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 지금 그건가? 민주당의 행태나 선거 길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보고요. 그거 세 자체가? 번째는 헌재 안에 예. 그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예. 연구관들이 예. 또 다 보면 법학 박사들이에요. 헌법학 박사들. 헌법 박사들 그러니까 뭐 그 헌법학 박사들이니까 바깥에 학계 연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흘러나와요. 이게 지금 학계에서도 아, 헌법 학계에서도 재판관들 통해서 연구관들 통해서 왜냐면 연구관들이 예. 계속 불려 들어가요. 뭐 이번에 이제 기각 관련된 거 좀 갖고 와봐, 뭐 인용 관련된 거 갖고 와봐, 각하는 어떻게 돼. 관련된 계속 하고 그다음에 써야 돼. 근데 되게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관한테 자 인용 전제로 하나 쓰세요 하면 이거 인용되나 보다 하는데 조금 이따 기각 전제로도 하나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해가지고 예. 재판 그 연구관들이 어떤 그 정보 예단을 갖지 못하게는 하지만 예. 그래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근혜 그 탄핵 소추 그 심판 때하고 너무 다른 게 예. 정보가 막 나와 지금 물론 상당수가 이제 그 틀린 정보도 많겠지만 예. 어쨌든 계속 나오고 이게 좀 재밌는 게 한겨레 경향 같은 이런 저 약간 진보 언론 예. 이쪽에서도 막 나오고 주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조만간 선거가 이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반대로 이제 저 약간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에는 아까 말한 지금 또 이런 것 때문에 꼬였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 예. 이거는 지금 헌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고 지금 너무 좀 정치화가 돼버렸고 헌재가? 헌재도 지금 바깥 흐름에 예. 상당 부분 휘둘리고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아주 바람직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길이 늦어질수록 예.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거의 이제 딱 요건 유의미하고 좀 거의 뭐 투소스 이상으로 확인이 된 거다라는 거는 늦어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지난주부터 큰 거예요. 나온 거는 계속 정점 절차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긴 이견이 어떻게 되죠? 쭉쭉한데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가 그거 하나 정확한 거고 나머지 기각이나 그거는 뭐 인용 뭐 이런 건 전혀 요게 아닌 있었어요. 얘기들입니다. 제일 원래 저 2월 말부터 나돈 얘기 중에 요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예. 민주당이 가장 디데이로 본 건 3월 14일이었어요. 예. 3월 14일 날 선고가 된다. 그리고 그건 인용이 된다. 예. 그리고 헌법학계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만약 인용을 전제로 선고가 내려진다면 3월 14일이 맞다 그래요. 예. 그런데 만약 3월 7일 날 나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완벽한 인용이 나오고 3월 14일도 이제 뭐 6대 2라든가 해도 인용이 나오고 거기까지가 인용이고 그런데 3월 21일 요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기각이나 각하도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그만큼 늦어지면서 이견이 많다 보니까 6표가 안 돼 가지고 이제는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시간이 갈수록 21일 그다음에 28일 4월 넘어가면 점점 더 이쪽이 더 높아진다. 요게 지금 헌법학계의 어떤 하나의 그 관측이었는데 약간 그 관측에 비춰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박 실장, 요거 어떻게 봐요? 이재명 대표 요 페이스북 메시지 어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역시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뭐 빨리빨리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특이해서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잘 있어서도 안 그렇죠. 되는 일이죠. 일들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때 쓰는 그 결정문은 정말 한 글자도 그 잘못 쓰지 않고 쟁점 논쟁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 문장 자체로도 이건 역사에 남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힘이고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이 되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면서 대통령은 권한을 잃고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더라도 60일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럼 국정부 탄핵 소추가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국정 공백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야? 뭐 어떤 불안감이요.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여기를 더해서 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심이 3월 26일 날 결정이 조문 다음 주에 나는데
예를 들어서 헌재가 막 늦어져서 전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보지만 4월 18일 넘어서 늦어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날 수가 그 있어요. 가능성이 저 빨리 나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높아지니까. 점점 커지죠. 저는 여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러니까 헌재는 무조건 4월 18일 전에 할 거고 아무리 늦어져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3심은 2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심이죠.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남았으면 뭐 안 나겠지 대법원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대선이 뭐 4월 5월 초에 한다면 근데 대선이 만약 6월로 넘어간다. 헌재가 늦어지면서 그러면 언제 대법원이 갑자기 일정 잡고 할 줄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경선이나 이런 데서 불리하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도 지적을 할 부분이 이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저께 왜 이렇게 선거가 다른 것도 하면서 뭐 지금 선거 늦추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 화요일 날 했어야 돼요. 그날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 4명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헌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해서 다른 거는 다 좀 놔두고 이게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오는데 갑자기 한독수 총리도 아니고 더 밑에 그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민주당은 즉각 아니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 선고는 안 하면서 지금 이런 분들을 하고 있냐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저는 그 직후에 제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 이재명 대표 측근하냐 제가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좀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유 뭐 선거에 헌재의 어떤 그런 거에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오늘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 그 사이에 굉장히 뭔가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김준일 평론가, 예. 김용민 의원의 이 주장,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뭐 하겠다 뭐 할 수 주장일 수는 있는데 요거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된다. 요 메시지는 어떤 의미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의 편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늦춰지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석방된 상황에서 관저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보수 결집, 지지층 결집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윤석열이 원하는 쪽으로 좀 더 나라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헌재 사무처장의 뭐 국회 출석 요구도 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조금 적절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빨리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더 헌재 입장에서는 화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까지 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불안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강찬호 위원님의 말에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은 많이 하셔도 돼요. 아니야. 뭐 이게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치적인 이 어떤 법리를 근거로 해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게 그런 탄핵 심판이라는 게 원래 정치적 그렇잖아요. 사법기관. 정치적 사법기관이고 탄핵을 미국이나 영국은 의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나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고 몇십 년을 후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 확실히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제 조속히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회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요거 승복. 근데 뭐 이거 승복 안 해도 방법도 없는 건데 사실은 서로 승복하라. 나는 할 건데 너는 해. 난 네 말을 못 믿겠어.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뭐 기각이나 각하되면 뭐 승복하고 말고도 없이 용산 출근하면 되는 건데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물었더니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변호인단도 석동현 변호사는 예전에 지난번인가 당연히 승복하지 뭐 요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윤곽근 변호사에게는 조금 다르잖아요. 승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단 승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 발상이다. 헌재가 공정하고 그런 결과가 난다면 뭐 승복 안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생각은 뭐라고 읽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니까 연구를 대통령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볼 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해서 승복을 안 한다 또는 왜 이걸 뭐 승복 왜 안 하냐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제 조건이
대통령이 정상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늘 이게 전제입니다. 뭐 제가 대통령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모든 행동들이나 판단들은 비정상 세계에서 살고 계세요. 저는 피해망상 세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이게 그냥 레토릭이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용됐든 어떻든 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물론 거기에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계엄을 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지만 그 명분을 준 거는 반국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아마 헌재가 인용하면 대통령은 헌재도 반국가 세력에 포섭된 기관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승복 메시를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복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승복을 안 해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 관저에서 버티고 나 안 나갈래. 여기가 좋아. 여기가 보일러도 잘 들어오고 좋아.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사저 간 뒤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크고 다른 혐의로. 그래서 대통령이 승복하냐 마냐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 안 할 게 분명한데 이거를 그 메시지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대선을 앞두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거리의 목소리도 예를 들어 전광훈, 전한길 이분들이 아이고 졌다 승복하게 할 거냐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승복 안 하고 헌재를 부수자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세력을 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세력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승복을 저는 기댈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탄핵의 기각이나 인용되면 이제 뭐 승복의 여부로 이재명 대표의 몫인 건데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꾸 지나가는 소리로 방송에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처럼 기자 간 다음에 또는 뭐 회의석상에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그 방송 나가서 그냥 지나간 소리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니 뭐 기각이나 인용되면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죠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요거랑 상관없이 대선 불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그 대선 불복이라는 게 정말로 이거는 부정선거였어 아니면 나 이거는 못 믿겠어 뭐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러해서 이게 불복이었냐 아니면은 정치적 레토릭이었냐 이거를 우리가 장에 따져보면 사실상 정치적 레토릭이잖아요. 뭐 하면은 이거 대선 불복이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아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승복이라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혼자 이거 결정은?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그래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거는 불복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승복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약간 신중해진 것도 있고 말씀 아까 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에 스물스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뭐 처음부터 야 무조건 인용이지라고 100% 99% 믿다가 이제는 야 이거 약간 이거 그러면 엄하게 말 잘못 뱉어놓으면 조금 피곤할 텐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취재한 바를 드리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기각을 이제 확신한다고 이제 계속 인용을 확신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쨌든 헌재가 결정을 하면 그건 뭐 제1야당이건 뭐 용산이건 다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따르는 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 그 이제 그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각의 부당성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이전에 절차적으로부터 문제다. 뭐냐?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전히 지금 기각과 인용이 팽팽히 대립해서 6표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5대 3으로 해서 기각이 돼버렸다. 6표가 확보가 안 돼서 5대 3으로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은혁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끝까지 임명을 안 하는 위헌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게 지금 선고 자체가 위헌이다. 마은혁이 원래는 정상적인 권한대행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헌재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 최상목이 위헌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자체가 무효다. 이럴 수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강성 지지층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대놓고 뭐 찬성은 못해도
뭐 이제 그걸 좀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최후 진술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이 현재 심판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라는 삭제했는데 예. 이게 지금 소추 동일성에다 파괴되었는데 이러고서 지금 탄핵 소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요것은 이제 민주당 변호인단, 국회 변호인단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현재 심판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마인드가 제가 볼 때 1번 기각이나 각하 쪽 가능성이 높다. 예. 2번 그다음에 내가 물론 당연히 승복한다는 거야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당한 헌재의 절차적인 이 어떤 사기성 이게 너무 크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결과보다 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대통령은 과연 만약에 뭐라고 인용 할 결정을 것인가. 하면 네. 어떻게 말이야 뭐 말보다 아니, 뭐, 행동을 어떻게 할 아니, 것인가라 행동은 그냥 하게 돼 있죠. 네. 떠밀려서 나가죠. 이제 말과 안 행동이고 나가면. 네, 그 그렇게 다음에 되죠.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과연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정치 지도자 네. 예, 그러니까 행보가 제일 요거 궁금해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논란의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자기 지지자만 본다라고 했고 마지막 얘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탄핵다라는 걸 암시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직도 떡밥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탄핵됐다, 사기 탄핵이다, 박근혜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여당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정치 주자들 한동훈, 유승민 애초에 12월 초에 오세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TK 갔어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 어제 대구 12월 3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요 10시 반에 그래도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아픈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분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고민이 읽힙니까? 이 대구에서 한 얘기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네. 어떤 고민이요? 저 한동훈 대표 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탄핵 찬성에 대한 예. 두 사람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예. 돌아가서 돌아가서 찬성이다. 오세훈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좀 다 할 거고. 네. 근데 한동훈, 유승민 두 분은 원래 본인의 생각들에서 나온 결론도 사실 그거고. 예. 어쨌든 명쾌하게 뭐 한동훈 전 대표만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예.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어허. 라는 입장을 다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대신 그러면 여기서 반대되는 구구의 메시지가 지금 더 구구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선을 염두에 둔다면 그 과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고거법으로 계속 감정적으로는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달에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14일에 저희 SBS 뉴스 브리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 대선 행보입니다. 책 낸 게. 그런데 17일 TV조선 인터뷰 보면 각하 둘 기각하는 거요? 예. 각하나 기각을 예상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탄핵 찬성파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탄핵 소추를 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나. 닭이 쪼개질 가능성에서 당론으로 하라는 취지였고 수습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4일과 17일이잖아요. 3월 14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월 14일 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근데 선고는 안 잡혔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얘기냐면 14일까지는 예.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14일. 왜냐면 14일까지 선고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예. 14일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잖아. 예. 이제부터는 변곡이 된 거라고 본 거고. 그럼 이제 조기 대선 행보 안 그러니까 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예. 14일 날 얘기한 것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래요? 되니까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헌재의 상황이나 흐름, 시간의 지연이 정치인들은 딴 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예. 지금 여론 지지율 제가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예. 동물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14일과 17일 차이는 그래서 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 시장 말을 보면 탄핵 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탄핵 소추를 찬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일단 재판을 붙여보자까지만 내가 얘기한 거지. 이게 재판에서 무조건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의 발로인 것 같아요. 어떤 이거. 거죠? 오세훈 불안감? 시장도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누구도 불안. 이게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고 복귀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두드러 팰 것 같아요? 한동훈. 한동훈도 있지만 한동훈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천천히 해도 되고요. 일단은 당 대표 예. 지금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이거부터 이제 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이 내가 파면되는 거를 지금 기정사실로 생각을 했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사실 이게 불안감의 발로다 이것도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불안한 것처럼 그러니까 스탠스를 이제 싹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오 시장이 원래부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원래 탄핵은 내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바꿔왔어요. 전략적 모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실은 확고한 지지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선을 노리면 이번이 가장 상황이 유리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보면은 경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구구들이 경선에 영향을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높을까 신경을 엄청 쓰는 모습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을 쭉 보면 12월 4일 날 처음 했다 얘기합니다. 뭐 계엄은 그거 다 하시면 시간이 없어요. 예.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예. 그러고 6일 날 탄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신 게 12일입니다.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변환될 수 있어요. 그거는 상황이 바뀌어서 변환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철원 논설위원, 김준일 평론가, 박성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